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어. 가족을 잃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참고 인내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네 놈이 감히! 으아! 네 놈이 감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한 남자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 사람 옆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4년 서울 강남 고층 빌딩 앞 검은색 고급 승용차.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수 52세 운전기사.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훈 회장이 타셨습니다. 67세 대한제약 회장. 출발해. 네, 회장님.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회장을 봤습니다. 여전히 위험 있는 얼굴.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어. 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약회사 분기 최대 실적. 이재훈 회장 자수성가 신화. 저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자수성가라.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했어? 네.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기자 간담회입니다. 기자 간담회.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거기서 실수하면 안 돼. 네. 넌 실수하면 안 되는 인간이야. 알겠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회장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인간. 그 말 20년째 듣고 있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이 내리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조심해. 네. 회장은 건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 남았습니다. 조수석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2004년 8월 15일 사고 현장 사진, 부서진 차, 피로 물든 도로, 그리고 제 가족, 아내와 딸. 저는 사진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나. 그날 오후 기자 간담회. 저는 회장을 대기실까지 모셨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네, 회장님. 회장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회사 이재훈입니다. 박수 소리, 플랫이 터지는 소리.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완벽한 권력자의 얼굴이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자수성가 비결이 뭡니까?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20년 전 그날도 그렇게 했지. 간담회가 끝났습니다. 저는 회장을 모시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반응 좋더라. 그러셨습니까? 다음 주에 신임 대표 발표식 있어. 그것도 중요해. 민수야. 네. 넌 절대 입 열면 안 되는 인간이야. 알지? 저는 백미러로 회장을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입을 열 거야.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20년 전 사고 기록, 음성 녹음 파일, 조작된 문서 사본, 목격자 진술서,
모두 제가 20년 동안 모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 파일, 폭로 계획서.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D-7일, 다음 주 신임 대표 발표식.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박수진 기자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박수진 기자, 탐사보도 전문 기자, 20년 전 사고를 추적하고 있다는. 무슨 일이십니까? 20년 전 사고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제요? 내일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다음 날 저는 박수진 기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 안녕하세요. 그녀는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2004년 8월 15일 경부고속도로 사고. 저는 굳었습니다. 5명 사망, 3명 중상. 운전자는 사망자 중 1명으로 기록됐죠. 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이 번복됐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로 기록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씨, 당신은 그 사고의 생존자죠? 네. 그리고 지금 이재훈 회장의 운전기사죠? 네. 우연입니까?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날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이재훈 회장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겁니다. 그녀는 USB를 받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음성 녹음, 문서 사본, 목격자 연락처, 그리고 회장이 저를 입막음한 기록. 입막음이요? 네. 20년 동안 저는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매월 500만 원 입금. 입금자 대한제약. 이게 뭡니까? 입막음 비용입니다. 회장은 저를 고용한 게 아니라 제 입을 산 겁니다.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종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폭로하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딸의 사진. 제 가족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기회를 노리고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 폭로할 겁니까? 다음 주 신임 대표 발표식. 생방송입니다.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생방송에서요? 네.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순간. 회장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그때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건 공익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와 박수진 기자는 함께 준비했습니다. 증거 정리, 발표 시나리오 작성, 생방송 접근 계획.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회장이 눈치채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운전기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차 안에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이상해. 저는 백미러로 회장을 봤습니다. 네,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20년 봤는데 모르겠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잘 알잖아. 넌 절대 입 열면 안 되는 인간이야. 열면 너도 끝나. 너 가족 일도 다 밝혀져.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리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됐어. 조심해.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한 것들, 사진, 신문 기사, 병원 기록, 경찰 조서, 모두 2004년 8월 15일과 관련된 것들. 저는 사진을 펼쳤습니다. 사고 전날, 가족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아내 김지혜, 29세, 딸 강서연, 7세, 그리고 저.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 경주 가자고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04년 8월 15일, 경부고속도로. 우리 가족은 경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아내와 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가요. 알았어, 서연아. 저는 웃으며 운전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고급 세단. 저는 백미러로 확인했습니다. 저 차 너무 빠른데? 그 차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쾅!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차가 굴렀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비명. 으악. 서연아. 여보. 그리고 침묵.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 밖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여보. 서연아. 우리 차를 봤습니다. 완전히 박살나 있었습니다. 뒷좌석. 아내와 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서연아. 저는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차 소리, 경찰 사이렌, 누군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다치셨어요. 제 가족이 그때 다른 차를 봤습니다. 우리를 들이받은 차, 운전석에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런. 그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운전자 맞습니까? 아니.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운전했어요. 조수석에는 다른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운전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3일 후 병원, 저는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제 가족은? 간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강민수 씨, 조의를 표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고 조사 중입니다. 운전자가 누굽니까? 조수석에 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사망했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봤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 양복 입은 남자였어요. 술 냄새 났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진술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 양복, 술 냄새.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수 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운전자는 조수석에 있던 분으로 확정됐습니다. 뭐라고요? 목격자들 진술이 일치합니다. 블랙박스도 확인했는데 조수석 분이 운전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다고요. 강민수 씨, 당신은 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사는 종결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조작됐어. 모든 게 조작됐어. 2주일 후 퇴원하는 날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제약회사 법무팀 이사. 무슨 일입니까? 이재훈 회장님께서 조의를 표하십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이재훈, 누굽니까? 제약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그분이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꺼운 봉투, 조의금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남자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운전기사 채용 제안서입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께서 당신을 고용하고 싶으십니다. 월급 500만 원. 숙소 제공.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저를요?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재훈, 그 사람이 범인이야.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남자는 떠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내부에서. 한 개월 후
저는 이재훈 회장의 운전기사가 됐습니다. 첫 출근 날, 회장을 처음 봤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려온 그 남자, 틀림없었습니다. 회장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강민수 씨 맞죠? 잘 부탁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저는 20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20년. 저는 회장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범인 옆에서 일한다는 것, 매일 그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2005년 어느 날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왜 이 일하는 거야? 네, 다른 데서도 일할 수 있잖아.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돈? 네. 가족 장례 비용, 빚.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해해. 그리고 민수야. 네. 너희 무거운 사람이지? 저는 회장을 봤습니다. 네. 좋아. 그럼 계속 일해. 대신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절대 쓸데없는 말하면 안 돼. 특히 20년 전 일 같은 거. 저는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도 알잖아. 사고 조사 끝났어. 운전자 확정됐고, 너 혼자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용한 거야. 너 입 막으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놀랐어? 솔직하게 말하는 거 처음이지? 민수야, 너는 내가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야. 증거를 아는 사람. 그래서 월급 500만 원 주는 거야. 입막음 비용으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속 일해. 조용히. 그럼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해. 알았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웃었습니다. 대답 없으면 그만이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녹음기를 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 모든 대화를. 2010년,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녹음했습니다. 회장의 협박, 입막음 발언, 사고 은폐 지시, 모두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회장은 저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장이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뭐해? 일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냥 쉬고 있습니다. 친구 만나? 아니요. 가족은? 저는 굳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없지. 회장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외롭겠네. 괜찮습니다. 그래, 외로운 게 좋아. 외로우면 입 안 벌리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201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증거는 쌓였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수진 기자가 처음 연락했습니다. 강민수 씨, 20년 전 사고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습니다. 2020년, 15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저를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15년이네. 네, 오래 일했어. 고맙습니다. 15년 동안 입 안 벌렸지? 네, 앞으로도 그래야 해. 왜냐면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증거가 없거든. 저는 백미러로 회장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블랙박스 없어. 목격자들 다 입 맞췄어. 경찰 조서도 종결됐고 너 혼자 떠드는 거야. 증거 없이. 저는 웃었습니다. 속으로 증거 없다고? 20년치 녹음이 있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4년, 2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신임 대표 발표식, 생방송. 저는 박수진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우리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눈치챘습니다. 발표식 3일 전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사무실로 와. 네. 저는 회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회장은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 네. 뭔가 계획하고 있지? 저는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20년 봤어. 너 요즘 이상해. 눈빛이 달라.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누구 만났지?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박수진 기자 만났잖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놀랐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20년 동안 감시당하고 있었어. 회장은 서류를 던졌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박수진 기자를 만나는 사진, 카페에서 대화하는 사진, USB를 건네는 사진. 이게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 미쳤어? 20년 동안 월급 받고 편하게 살았잖아.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해? 저는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편하게 살았다고요? 뭐, 제 가족이 죽었는데 편하게 살았다고요? 회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족 얘기는 하지 마. 왜요? 불편하세요? 닥쳐. 회장은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20년 전 일은 끝났어. 조사도 종결됐고 운전자도 확정됐어.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회장님이 운전했잖아요.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 냈잖아요. 그리고 죽은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 냈잖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뒤집어 씌웠잖아요. 회장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증거 있어?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모았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입막음 발언, 협박, 사고 은폐, 전부 녹음했습니다. 회장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백업했거든요.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입니다.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기회를 노리고 이제 끝낼 겁니다. 회장은 저를 봤습니다. 언제? 곧요.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네. 너 운전기사잖아. 나는 재벌 회장이고 누가 너 말을 믿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생방송에서 하면 믿을 겁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방송? 네. 신임 대표 발표식. 그때 모든 걸 밝힐 겁니다. 회장님 앞에서요. 회장은 책상을 쳤습니다. 쾅! 감히 내가. 왜요? 무섭습니까? 닥쳐.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지금 당장 올라와. 1분 후,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사람 당장 내보내. 해고야. 저는 웃었습니다. 해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준비 끝났거든요. 끌어내. 보안팀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사고는 이재훈 회장이 냈습니다. 닥쳐. 회장이 음주운전으로 5명을 죽였습니다. 조용히 해.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회장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민수야, 마지막 경고야. 입 다물어. 안 그러면 너도 끝나. 저는 회장을 봤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20년 전에요. 이제 회장님 차례입니다. 저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발표식 당일, 저는 박수진 기자를 만났습니다. 행사장 근처 카페. 준비됐습니까? 네. 그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오늘 순서예요. 신임 대표 발표식. 오후 2시 개회사 이재훈 회장. 오후 2시 20분 신임 대표 소개. 오후 2시 40분 질의응답. 오후 3시 폐회. 질의응답 때 올라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자석에 있을게요.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 50분.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생방송 중이라는 표시. 이제 시작이야. 저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오후 2시.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박수 소리. 플래시 터지는 소리. 회장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모습. 안녕하십니까? 제약회사 이재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여는 자리입니다. 신임 대표를 소개하고 저는 회장을 받습니다. 마지막 연설이 될 거야. 20분 후 신임 대표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신임 대표 선정 기준이 뭡니까? 능력과 인성입니다. 앞으로 경영 방향은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투명?
윤리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20년 전 사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안, 저 사람 내보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수진 기자가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같은 질문 있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20년 전 사고요? 무슨 사고요?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안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만지지 마세요. 생방송 중이잖아요.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이재훈 회장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장래가 술렁였습니다. 2004년 8월 15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중 제 아내와 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딸의 사진. 카메라가 사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저는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이재훈 회장입니다. 쾅!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이 운전자였다고? 증거가 있어요? 회장은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 정신병자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증거입니다. 회장의 입막음 발언, 협박, 사고 은폐 지시 모두 녹음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파일이 표시됐습니다. 2005년 녹음, 2010년 녹음, 2015년 녹음, 2020년 녹음.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장 목소리. 너희 무거운 사람이지? 절대 쓸데없는 말하면 안 돼. 특히 20년 전 일 같은 거. 회장 목소리. 그래서 내가 너를 고용한 거야. 너 입 막으려고. 월급 500만 원은 입막음 비용이야.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장 목소리. 블랙박스 없어. 목격자들 다 입 맞췄어. 경찰 조서도 종결됐고 너 혼자 떠드는 거야. 증거 없이. 기자들이 카메라를 회장에게 돌렸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입막음 비용을 준 게 사실입니까? 20년 전 사고 회장님이 운전했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사고 당일 병원 기록. 회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만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없습니다. 누군가 조작했으니까요. 스크린에 병원 기록이 표시됐습니다. 환자명 이재훈. 혈중 알코올 농도 0.15%. 검사 시간 2004년 8월 15일 오후 3시 30분. 기자들이 폭발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잖아요. 회장이 술 마시고 운전한 거네요. 회장은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저는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 20년 동안 제 가족을 죽인 사람 옆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그 얼굴을 봤습니다.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요.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회장은 쓰러졌습니다. 쿵. 회장님,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생방송 중 전국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재벌 회장, 20년 전 음주운전 사고 은폐, 5명 사망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생방송 중 폭로, 회장 실신.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재훈 대한제약 회장이 긴급 입원했습니다. 20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은폐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면에 회장이 구급차에 실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봤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수진 기자였습니다. 민수 씨, 뉴스 봤어요? 네. 대단해요. 정말. 별로 안 대단해요. 왜요? 20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래도 해냈잖아요. 진실을 밝혔잖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네. 일주일 후 검찰이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혐의, 음주운전 치사, 증거인멸, 증인 매수, 허위 공문서 작성, 법정.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회장은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사고를 은폐했습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실제 운전자는 이재훈 회장이었지만 조수석에 있던 사망자를 운전자로 만들었습니다. 목격자들을 매수했습니다. 블랙박스를 없앴습니다. 병원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용해서 입을 막았습니다. 20년 동안요. 판사가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네. 제 인생이 끝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저를 봤습니다. 민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가족을 죽인 건 제 책임입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20년 전에 했어야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 가족이 돌아옵니까?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재훈, 음주운전 치사, 증거인멸, 증인 매수,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재산 몰수, 피해자 유족에게 100억 원 배상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장은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강민수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20년 동안 참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련하지 않습니다. 네, 제 가족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비췄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한 달 후, 제약회사는 파산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회장의 가족들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몰수, 명예 실추, 언론은 계속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배상금 100억 원, 일부는 다른 피해자 유족에게 나눴습니다. 일부는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 노후를 위해 남겼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작은 운송회사를 차렸습니다. 강민수 운송.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직원도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회사였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 차에 올랐습니다. 작은 승합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이름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작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묘지를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아내와 딸의 묘, 비석 앞에 섰습니다. 김지혜, 강서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서연아, 늦었지?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해냈어. 그 사람 감옥 갔어. 15년형 받았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시 올게. 이번엔 자주 올게. 묘지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밀이 아니다. 20년 동안 입을 막혔지만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됐다. 진실을.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산다. 강민수로.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